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이제 뭐 샤넬 커피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떠세요? 이제 부동산 하락할 것 같은지 어떤지 예, 시청자분들도 되게 의견이 궁금하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예. 뭐 지금 현재 시장이 네. 사실은 그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요인과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딱 맞서는 네,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이어서 시장 상황도 사실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락세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네. 보합.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합 내지 강보합세가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짧게 의견이 어떠세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네. 저도 지금. 이제 다주택 포지션이다 보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지금 이제 장기간 올랐고, 네. 여기서 이제 뭐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거에는 좀 저도 의구심이 좀 들어서, 포지션을 이제 더 늘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네. 얼마나 더 오를까? 더 오를 여력이 있을까? 네.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네. 이제 우리가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도 있지만 이제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네. 그 투자 대상도 있는데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도 받았고 또 네. 투자 매력도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네. 다주택 포지션에서 이제 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집을 팔았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살 거냐. 네. 글로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이제 주식이나 뭐 다른 자산을 조금 네. 배분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좋은 걸로 가지 않는 이상,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마용성 팔아서 마용성 또 살 거면, 그렇죠. 그거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내가 이걸 팔고 더 좋은 입지로 가든지, 근데 또 막상 갈라 그러는데 이거 뭐 양도세는 빼준다 그러는데 취득세는 빼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또 진입장벽은 그대로기 때문에 이걸 팔고 더 좋은 거 살려고 해도 돈이 또 모자르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좀 주식을 좀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또 하신 분들은 또 부동산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또 가져가려고 해요.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과거와 달리 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지방시장이 많이 불장이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 이제 공시가 1억 미만에 대한 물건들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을 또 밀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보였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현재 지금 조용하고 있는 편이고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의 포지션을 가졌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뭐 이번에도 그 어떤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실거주자 수요들한테 좀 더 세금적인 거, 대출적인 혜택을 좀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다주택자보다는 다시 좀 똘똘한 척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아예 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보자. 규제가 이제 풀 때까지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가 같은 경우, 내지 뭐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자산 좀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또 관심을 좀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좀 하락장이 나타난 지역들이 이제 하나씩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하락장 하면 경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좀 입문하고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경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면은 다 올라가고 이런 느낌은 좀 아니죠.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확실히 아까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다주택 포지션 애매한 다주택 그러니까 아예 배림몸 말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다주택자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주택, 3주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거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그리고 이런 정책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이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1주택으로 갈아타서 1주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상급지로 이거 하나 남은 거, 이익 되게 큰 거, 얘를 비과세 받고 그러면 상급지로 갈 때 취득세도 낮아지고 요렇게 해서 상급지 들어가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수요가 뭐 누구나 있잖아요. 네네. 더 내가 돈을 벌면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고 이런 수요는 있는데
그동안 사실 양도세 부분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수문을 막아놓고 네. 이제 못 가게 한 거죠. 난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네. 기존에 3주택이신 분들은 이걸 팔 수가 없어. 차익은 벌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양도세 중과세의 수문을 열어준다. 그러면은 그 수요들이 그래도 압축돼 있던 수요들이 네. 그럼 이참에 팔고 내가 가고 싶던 곳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좀 양극화나 네네. 좀 핵심 지역의 수요는 또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네. 존재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적으로는 좀 너무 장기가 놀랐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조금 이제는 좀 몸을 사리면서 네, 맞아. 수익도 실현하고 좀 이런 분위기가 많은 네. 것 같아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한 달도 안 돼서 4억 뛰었다. 갭 투자되는 이곳 아파트가 신고가 행진이 나온다. 이것만 봐도 느낌이 반포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갭 투자 되는 이곳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는 갭 투자가 안 되는데 여기는 갭 투자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구역 말하는 거죠? 네, 삼청대잠, 뭐 목동, 여의도, 성수 다 안 되고 이곳 이촌동도 뛰었겠네. 이촌동. 그쵸. 이촌, 반포 이런 데 좀 안 되니까 지금 보면은 내용을 볼게요.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서초가 많이 올랐고요. 용산, 종로, 용산에 이촌동이 용산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도 안 묶였죠. 동작. 동작구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최근 방배 가격 상승 영향을 같이 받아서 아.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동작구는 아파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재개발도 그렇고 같이 네. 좀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내용을 보면요.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영향. 그 다음에는 용산구 아파트. 그런데 서초구가 이렇고 용산구 이렇고 종로, 동작, 광진, 영등포 순으로 상승했고요. 성북구는 하락했습니다. 보면은 서초구 올랐다. 그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올랐다. 레미안 반래퍼 올랐다. 그렇죠?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포가 올랐다. 그죠? 맞아요. 예. 아, 그 뉴스 핵심 그거예요. 반포 올랐다. 근데 네. 오른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네. 지정을 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 과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오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네. 좀 말씀드릴 수 같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어떤 그 풍선 효과로 네. 지정 햇빛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됐다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단지들은 오르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단지들도 가격이 상승하고 어떤 그 구역 외에 단지 상승했다고 한다면 네네. 사실 이 원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저희가 그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제 0.04% 정도 서울이 상승을 했고, 네네. 거기에 이제 서초가 이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위 상승이 나타나는 그 지자체 구도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영등포. 대표적으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에서 묶인 데가 여의도 시범지구. 여의도. 그렇죠. 네. 여의도 시범단지가 있는데, 근데 그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는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0.09%인데 서울의 평균이 0.04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의 평균보다도 더 현재 좀 2배 이상 그죠, 상승한 그죠. 모습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한 2달 전에 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 예.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딱 지정이 됐고 이번에 네.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4월 27일부터 1년간 또 네, 맞아요. 효력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거기 또 신고가를 찍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단지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각 지자체 구별을 네. 본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구 역시도 지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으로 저는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 좀 보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 단지들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내놓은 네. 단지들이에요. 네. 대장 아파트들이고, 그러면 그 대장 아파트들 보면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까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네.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똘똘한 한치 현상이, 심화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됐을 경우에는 네. 어쨌든 양도 차익이 제일 큰 것을 제일 마지막에 팔아서 최대한 비과세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네. 내가 어떤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을 채우기 전까지는 팔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계속해서 온다고 한다면 네.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지들이 보면 다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네. 제가 화면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이 단지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지금 반포동의 레미안 퍼스티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222제곱미터면 레미안 퍼스티지에서 가장 큰 81평형이에요, 이게. 81평형인데, 이게 지금 80억에 찍었다고 나왔잖아요. 네. 찍었는데, 5월 1일 날, 5월 1일에. 예, 5월 1일 날, 제가 3일 전에 다시 체크를 해봤을 네. 때, 그때 80억 물건이 없고, 물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네. 78억짜리 물건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네. 하나는 81억으로 호가를 올렸고 하나는 85억으로 호가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니까. 예. 그러면 또 85억짜리 또 찍으면 또 5억 올랐다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